이런 겁니다.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 소셜미디어 서비스가 발달하게 됐죠. 그다음에 스마트폰도 있어서 이제는 어떤 정보를 얻는 것에 대해서 그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주체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정보를 생산하고 또 소비하는 그룹들이 있다고 봤을 때 이전에는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수직적 체계라고 하면 그 정보를 그 당시에 소비했던 사람들은 수직적 체계 하에서 그 일방향으로 바래지는 정보들을 단순히 수동적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었던 세계였다라고 하면 스마트폰과 SNS이 발달하게 된 2010년을 기점으로 한 이 이후의 세계에는 그런 수직적 체계, 중앙 집권화된 그 권력의 헤게모니가 해체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는 정보를 생산하는 것도 우리 개개인이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수용하는, 정보를 소비하는 책들도 다양하게 분권화된 정보의 생산자들의 정보의 질을 따라서 내가 선택 취사할 수 있는 거예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도 보다 예전에는 수동적으로 수용을 했다면 이 정보는 이제 능동적으로 선택해가면서 소비할 수 있게 되는 세상이 된 거죠. 이제 세상은 탈중앙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는 새로운 권력은 기존의 중앙 권력화된 그 헤게모니 속에서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은 이제 주변부에서부터도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글로벌한 흐름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것을 이제 몇십 년 전에 살았던 질 둘레즈는 이것을 리점적 체계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이것을 보다 더 성숙한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어떤 사상가들은 또 다르게 얘기를 하겠죠. 최근에 또 메타버스라는 책도 읽었는데, 메타버스 속의 캐릭터들도 알고 보면 현실의 나는 이 중앙 집권화된 권력의 헤게모니 속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개인이지만, 메타버스 속에서는 현실의 권력의 헤게모니가 그 메타버스 속에서는 작용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는 그 메타버스 안에서는 새로운 캐릭터와 새로운 창의성과 새로운 나만의 권력, 나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내 것을 새롭게, 내 영역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세상이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메타버스 안의 공간도 탈중앙화된 새롭게 여기저기서 생겨나는 그 권력들이 각축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안의 공간은 여러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어떤 기회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거예요. BTS도 그렇고 제가 잠깐 얘기했던 메타버스도 그렇고 뭐 리점적 체계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 중앙의 권력의 헤게모니가 더 이상은 우리 개개인에게 큰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고, 이 과정 속에서 BTS라는 보이밴드는 그 탈중앙화된 그 권력의 그 분산화 속에서 소통과 참여라는 코드를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권력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물론 이 책이 제 한마디로 탈중앙화된 권력의 분산화, 이런 한마디를 가지고 설명이 될 수 있는 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결국에 그 얘기는 기존에 중앙화되지 못했었던, 소외받았던 이들이 새로운 권력이 만들어지는 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데서 가능성을 본 겁니다. 이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BTS의 팬들은 기존의 메이저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해서 만들어 놓은 그 아이돌 상품을 소비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처음부터 참여하고 평등한 관계 속에서 그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을 나누면서 만들어가는 이 보이밴드가 바로 BTS였던 거죠. BTS의 성공 코드는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브랜드 야트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얇은 책이, 그리고 또 제가 직접 읽으려고 했던, 물론 이 책을 한번 어디서 본 적은 있는데 읽겠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왠지 내용이 좀 가벼울 것 같아서 생각을 안 하다가 그 연꽃님의 블로그 속에서 좀 잘 설명이 돼 있길래 읽어보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저에게 브랜드 야트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를 읽는 어떤 거대한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른 인사이트를 제공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 탈중앙화된 어떤 그 권력의 분산화라는 개념은 제가 브랜딩하고자 하는 어떤 그 저 나름의 커리큘럼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탈중앙화된 권력의 분산화라는 개념은 암호화폐, 블록체인,
비트코인에도 갖다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로 중심이 되는 세계 화폐의 헤게모니를 분산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그 암호화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은 기존의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각자가 다 스스로 능동적인 정보의 생산자가 될 수 있고 정보의 소비자들도 능동적으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 스스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 스스로가 권력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이 권력이라고 하면 정치적 권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권력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든 이루어낼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정보와 그리고 열정과 그리고 또 그런 환경이 이제는 갖추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고요, 우리 스스로 그 만들어낸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 리점적 체계, 보다 더 성숙한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로 모아져요. 우리 스스로가 다 주인이다라는 어떤 그 결론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자기계발서의 그 흔한 문장들을 제가 리바이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또 이 책을, 푸코의 미학이라는 책을 또 구매해가지고 또 읽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이런 개념이 나와요. 179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푸코는 말년에 행한 어떤 인터뷰에서 오늘날의 예술에 관해 다음과 같은 솔직한 감상을 말했다.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예술이 대상들과 더 많이 관계를 맺으며 개인이나 삶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술은 하나의 전문화된 영역이며 예술가들이라는 전문가들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개인의 삶이 예술 작품일 수 없을까요? 왜 타블로나 집은 예술의 대상인데도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걸까요?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푸코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좀 공감하시나요? 우리 모두의 개인의 삶이 예술 작품일 수 없을까요? 라는 문장을 썼습니다. 이 책에 대한 또 하나의 코드는 여기 뒤에 써져 있는데요. 바깥의 미학이라는 문장 보이시나요? 네, 바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바깥도 탈중앙화된 공간입니다. 주체가 아닌 공간이에요. 맞습니다. 푸코도 그리고 들로에즈도 이제는 더 이상 중심에, 그리고 성역화된, 그리고 아카데미컬한 이런 영역 속에서 만들어지는 정보나 서비스나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은 힘을 발휘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이미 인터넷이나 SNS라는 도구가 없을 때부터 이 철학가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던 거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적어도 인터넷과 SNS와 스마트폰이라는 어떤 혁명적인 도구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보를 생산해내고 또 능동적으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직접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경제활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의 노동의 형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상품, 우리의 서비스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총체적인 어떤 그 인사이트를 준 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책이 말이죠. 이 얇은 책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주게 된 겁니다. 이 푸코의 미학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더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부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구매해서 읽고 있는 책이에요. 사실 이 내용은 좀 정리를 하고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려고 지금 벌써 한 3주 정도를 저 머릿속에서 막 가다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더 늦춰지면 좀 아예 불가능한 일이 될 것 같아서 부랴부랴 이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가다듬자면, 리점적 체계, 성숙한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또는 기업이나 브랜드에게 평등한 관계 속에서의 쌍방향으로 의사소통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일 것이고, 그 소통의 숫자는 팔로잉과 팔로워 숫자에서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댓글과 대댓글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마련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브랜드가 브랜딩하는 과정에서도 팔로워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 마치 BTS처럼요.
그것이 진정한 팬덤을 만드는 길이고 진정한 1000명의 나의 팬을 만드는 길이고 보다 더 성공하는 브랜딩이 되는 길이라는 점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의 인사이트가 있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렵다면 또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